아이흥 우야흥 우야흥 흥.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것들을 종합하면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암수의 결정과 그 결정된 것을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즉, 암수를 결정한다는 것은 천간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천간은 말 그대로 하늘을 지키는 그 방패라는 뜻이죠. 하늘에 쓰여진 문자라는 뜻도 되고, 그것이 결론적으로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가 각각의 그 태어나면서 합에 의해서 이제 암수가 결정이 되죠. 왜냐하면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의 결합이고, 또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기 때문에 그 자연히 암놈이 있어야 되고, 또 당연히 순놈이 있어야 되겠죠. 순놈끼리 세상에서는 생산을 해낼 수가 없고, 암놈끼리만 모이는 세상에서도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암수의 합에 의해서 세상은 이제 그 후사를 보면서 이어 내려가는데, 그 결정을 누가 하느냐? 하늘에서 한다는 거죠. 하늘. 그래서 즉 하늘을 그 천간에 의해서 이제 암수가 결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그 암수 결정되는 것은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갑을 병, 정, 무 이렇게 5글자 쓰죠. 5글자 쓰면 이제 그거 다시 되돌아와서 갑자 무 다음에 기죠. 그 다음에 갑자 밑에다 기를 쓰고 기, 경, 신, 임, 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부의 관계를 놓으려면 이제 아래 글자와 밑에 위에 글자 이렇게 해서 갑과 기가 합이 된다. 그 다음에 을경도 합이 된다. 그 다음에 병신도 합이 된다. 정임도 합이 된다. 무게도 합이 된다. 이렇게 이제 제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 합에는 분명히 암수가 있다. 그래서 암수를 구분하는 것은, 이건 이제 정해지면은 더 이상 번복이 없습니다. 뭐든지. 그래서 갑과 기의 합에서는 무엇이 암놈? 기가 암놈이 된다. 기가. 그 다음에 을경의 합에서는 을목이 합이 암놈이 된다. 여기 암, 이것도 암이죠. 병과 신의 합에서는 병화가 암놈이 된다. 정임의 합에서는 임수가 암놈이 된다. 근데 무와 계의 합에서는 이 원칙상으로는 그 요것이 순놈이고 요것이 암놈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임까지는 뭔가 이거 생산성이 있겠으나, 개의 암놈은 말하자면 아주 늙은 노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7, 80대 뭐해서 생산을 해낼 수 없는 여자이기 때문에, 무와 개의 합은 이루고는 있으나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항상 이것은 앞으로도 많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암수를 가름에 있어서는 이 개가 암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 토, 을, 목, 병화, 임수, 개수가 암놈이 되지만, 마지막의 합, 무게의 합에 있어서는 좀 특이한 그 어떤 것이 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고, 사실 그 남자라고 해서 남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여자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온 천간의 기운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암수가 바뀌고 또 나이가 바뀌고, 이제 나이의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갑을병정 무기경신인 개가 나이의 순서다라고 얘기를 했죠. 갑은 1살, 을은 2살, 병은 3살, 이렇게 정은 4살 이렇게 해서 임 9살, 개 10살 해가지고 이제 그 10글자가 각각의 그 순서에 따라서 나이가 결정이 된다는 얘기를 했죠. 그와 마찬가지로 항상 남자라고 해서 수스로움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그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왜 이제 이 개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나중에 이제 그 임의 여기 이제 봄에서 여름으로 바뀌죠. 그다음에 여기 이제 또 다시 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건 어때요? 남자로 태어났으나 껍데기만 남자고 개수나 임수가 다 여자지요. 여자. 을목도 여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남자는 태어나서 여성스러움을 갖춘 남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반면에 여자로 태어났지만 예를 들어서 경호생이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무진놀이다. 예를 들어 그냥 안맞을 수 있습니다. 정묘일에 태어났다. 이럴 경우에 이건 여자로 태어났지만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어때요? 이거 순놈이죠. 순놈이고. 순놈. 이 무도 순놈이죠. 정도 순놈이죠. 예, 그래서 어때요? 몸은 여자로 태어났으나 자기가 태어난 해, 달, 날의 기운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여성스러움보다는 남성스러움을 지니고 살아간다. 이럴 경우에는 어쨌거나 자기가 그 진취적인 그 어떤 성격, 내가 여성스러움보다는 남성스러운 어떤 그런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제 순서적으로 내려갔지만 남자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갑오생이다. 예를 들어서 갑오생, 묘월이다. 기묘월 해야 되겠대. 기묘월. 그 다음에 이제 무진날 태어났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때요? 여기 이제 남자라고 보면은, 어때요? 태어날 때는 남자 순놈으로 태어났죠? 근데 이제 기는 여자지, 여자? 암이죠? 암이죠? 요거는 어떻게 다시 순놈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젊은 시절에는 뭔가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들이 여성스러운 암놈의 기운이 많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가 어떤 진취적인 것보다는 남에게 뭔가 순종해서 그 일을 따라가고 보좌해주는 이런 일을 한다든가 이렇게 이런 일이 나올 수 있지. 암스러운 짓을 하니까. 그러나 이제 말년에는 또 이제 45세, 4, 5세 넘어가서 이제 순놈의 기운이 오면 이제 자신이 또 역시 이렇게 이제 스스로움을 이어가는 그런 것이 되고. 그러니까 이 결정은 뭐예요? 누가 해요? 하늘에서 한다. 이미 자기가 태어나면서 그 기운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건 번복이 안 된다. 단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암수육자법에 강의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있으니 어떻게 알고 사십시오. 알고 산다는 것은 방비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참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그 나이의 관계에서 이제 또 얘기를 해보면 나이의 관계를 보면은 태어날 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10살 이게 10살이죠. 그러니까 요건 9살이죠. 요건 2살이죠. 그래서 토탈 몇 살이에요? 21살이 되죠. 21살이 나이가 되면은
21살만큼 먹은 것만큼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일하는데 이 나이가 많을수록 행동력이 강하고 할 일이 많다. 예, 딱 정의합니다. 예.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가 할 일이 많아지고 또 다스려야 될 식솔들이 많아지고 예. 자기가 또 할 일이 넓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이 해외에서까지도 나가서 진출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의 영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7살에 태어났다. 경오생이면 7살이거든요. 7살, 무는 5살, 정은 4살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나이가 16살이 되네요. 예. 예를 들어서 위와 아래가 부부라면 어떻게 누가 대장이에요? 누가 대장이에요? 남자가 나이가 많으니까 그 집안을 끌고 간다든가 모든 것에 대소사에서 남자의 영향력이나 결정력이 커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응용하는 방법도 또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정된 오행의 결정은 누가 해요? 하늘에서 한다. 그 하늘은 천간에서 한다.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툭 모르는 게 있으면 툭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살 수 없습니다. 모르는 거 투성입니다. 안다는 것은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자신이 배워서 수십 년을 배웠다고 해서 이 세상 이것을 다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모르고 사는 겁니다. 모르고 살아. 사실 한 예를 들어서 내가 박사다. 박사. 박사라 그러면 꽤나 사람들이 뭐가지 힘주고 살지요? 석사다. 석박사 요즘 흔한 세상이 됐습니다만 석사 박사. 이래서 박사라고 하면은 나무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지 뻗어서 이렇게 나간다면은 이게 땅에 뿌리가 되겠죠. 박사학위의 논문은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가지 중에 가지 중에 요 이파리 하나 달린 거, 요거 하는 건데, 요것을 남들이 안 하는 걸 자기가, 봤더니 요 부분에 세세한 이런 점이 여기 있더라 해서 그거 논문 써서 박사 된 거예요. 나머지, 나무 전체를 다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박사라고 그러면 대단한 거 하는 것 같지만요. 나무로 비우면 나무 이파리 하나 아는 겁니다. 이파리 하나. 그럼 나무에 달린 이파리가 한두 개입니까? 수천, 수만 개인데. 나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지. 사람이 저렇게 세밀한 부분에 나무 이파리까지 하니까 다 아는 게 아닌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안다는 것이 그래서 망상이라고 했습니다. 안다는 것은 뭐예요? 암기해 두셔도 좋습니다. 안다는 것은 망상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 불가에서 쓰는 말인데 옳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 안다는 것은 그 망상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이 꾸준히 할 것이다? 그 망상입니다. 오늘은 사람이 이제 나무를 키우라. 나무를 키운다고 할 때 노력이나 정성을 들여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때때의 계절에 따라서 가지도 쳐준다든가 거름도 준다든가 풀도 뽑아준다든가 이런 일들을 등한시했다. 방치했다고 하는 것과 사람이 부모가 돼서 이제 자식을 낳아 키우면서 그 자식을 잘 가꾸고 이 아이가 커나갈 수 있도록 뭔가 이 보살핌을 줘야 되는데 이 나무 키우는 것처럼 방치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론 이제 참
뭐 크게 변하는 건 없겠지만은 썩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내가 이제 그 어떤 과학자가 연구한 그 발표한 것을 내가 이제 본 적이 있는데, 여성들이 그 임신을 하죠. 이제 그 체내에 착상된 그 이제 정자가 이제 자라서 이제 하나의 생명으로 자라는데, 요즘에 이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참 컴퓨터라는 것을 이용해서 한번 이걸 이제 계산을 해봤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컴퓨터 보고 열심히 계산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이제 대략 한 뭐 가임 기간이 270일에서 280일 정도로 가정을 하면, 이것이 땅을 딛고 사는 사람들이 관계로 이걸 한번 계산해 봐라 했더니 5억 2천만 년. 5억 2천만 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빼내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70일에서 280일 정도 이렇게 이제 그 되는 그 가임 기간을 계산해 보니까 하루가, 그럼 이걸 계속 이제 나눠 보니까 그 체내의 엄마의 모태에서 하루가 지상에서는 얼마냐면 약 180만 년이 된다는 거예요. 180만 년. 뭐 어찌 보면 뭐 어느 과학자가 좀 진정한 어떤 것을 뭐 연구 발표했다는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좀 흥미를 끌기 위해서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참 이렇게 이제 자기가 이제 그 발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래도 이렇게 들여다보면 체내에서 어머니가 양수 속에 쌓여서 이 자라는 이 생명체의 이것이 하루하루가 익어간다는 거죠. 즉 무엇이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물방울 하나가 사람이 되기 위해서 270일, 280일 정도로 이렇게 엄마의 뱃속에서 있는데, 우리들은 이제 그 요즘에 뭐 참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남아선호 사상이라 그래야 될까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한 70년대 말, 80년대, 90년대, 10년대, 20년대 뭐 근자에까지 어마어마한 이 낙태를 자행하죠. 왜냐하면 이거 체내 이거 봤더니 이거 아들이랍니다, 딸이랍니다는 그걸 정보를 캐내 가지고 그런 좀 엉뚱한 짓거리를 벌이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자, 어느 생명이나 귀하지 않은 생명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우리나라가 했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또 좋은 날을 받는다. 좋은 날을 받는다. 좋은 날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좋은 날을 택일해서 이제 인공 중절을 하죠. 인공 중절 수술을 하죠. 좋은 날을 위해서, 이 좋은 날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열흘만 미리 나왔다 그러면 얼마예요? 1800만 년이 덜 익어 나오는 거예요. 1800만 년이.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짓는 거죠. 자식을 덜 익은 자식을 빼는 거니까. 그냥 놔두면 자연분만하면 뭐 몰라 참 어떻게 하다 보면 이 좀 부모가 위험한 어떤 자리에 들어서는 경우도 있어서 어쩔 수 없는 인공 중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좋은 날 날짜를 보니까 그날이 좋더라. 그날 태어나는 게 좋다더라. 아니면 그거는 이제 해를 넘기면 안 된다더라. 올해 무슨 무슨 좋은 해니까 뭐 올해 나야 된다. 뭐 그래서 미리 땡겨서 그냥 세상에다 애를 빼낸다면, 내가 그러잖아요. 하루가 180만 년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예?
대략 열흘 정도면 어떻게 1800만 년 덜 익어서 나오는 거예요. 덜 익어서. 그러면 이제 덜 익어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덜 익었다고 할 때, 덜 익었대. 이것은 부모가 책임져야 됩니다.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 자식이 언제 덜 익은 짓거리 하느냐? 덜 익어 나온 자식은, 덜 익어 나온 자식은 여름 끝자락에, 여름 끝자락에, 여름 끝자락에 우리로 보면 7월달, 8월달쯤 되는 그 계절상으로 그런 정도 되고, 우리 암수 육자법의 나이로 계산하면 40살 전후한 나이가 여름이 끝자락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덜 익은 짓거리 하죠. 덜 익은 짓거리. 덜 익은 짓거리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을 일을 하게 되거나 선택을 해서 부모를 속을 썩힙니다. 그 부모를 썩히는 이유는 부모가 애를 인공중절로 낳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런 실제의 예를 많이 봅니다. 많이 봐요. 익었느냐 덜 익었느냐의 차이는, 익은 사람은 담담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도 덜 익은 애들은 거기서 계속 철삭돼가지고 일을 망쳐버리죠. 그리고 자신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막 해서 금전적으로 정신적으로 집안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가족을 혼란케 하고 막 나아가서 사회까지도 혼란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덜 익어서 부모에게 제대로 영양의 공급을 제대로 받아서 자기가 제대로 예정일을 다 채워서 나오는 자식과 부모의 욕심에 좋은 날이나 좋은 해라는 것을 듣고 그것을 자식을 빼냈을 때 언제 고통이 오느냐? 그 자식이 이마가 벗겨질 만큼 더운 시절이 언제예요? 40대 전후에서. 40대 전후에서. 그때가 가장 여름입니다. 43살까지가 여름이니까 그때 전후에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짓거리를 벌여서 부모들의 애를 먹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는 것이고, 제가 항상 눈이 강조하는 것은, 때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때, 그게 때입니다. 때 지나가면 다음이 기회가 물론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열심히 다시 노력해서 다시 그 때를 만들어 보겠지만 그때만큼 순수하진 않아요. 네. 모든 게 다 변해져 있으니까. 또 다음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